자, 여러분 교재에 거기에 도시, 토지, 집가 이러는데, 자, 여러분이 고전 학파 시대는 농경지가 중심이 되는 이 토지를 빌려서 이용한 대가, 지대에 관심에 초점이 있었는데, 이제 20세기에 들어오서는 농업용 토지 지대보다는 도시 토지의 집가에 관심 많아요. 그래서 이 위치에 따르는 이 토지 가격이 어떤 영향을 받느냐, 여기에 관심을 가져서 집가 이론이 나오는데, 우선 시험에 출제되는 이론은 누구 이론? 헤이그. 헤이그의 뭐죠? 마찰 비용 이론. 자, 헤이그의 마찰 비용 이론인데, 이 헤이그는 이 중심지에 도달할 수 있고, 이 교통비, 이 교통비가 수송비죠. 우리가 교통비를 절약할 수 있는 경우에, 또 토지 소유자가 이용자에게 부과하는 금액을 지대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튀넨의 이론, 자, 여러분 앞에서 배우셨던 이 튀넨의 이론을 우리는 일반화시켰다. 수송비의 전략분이 지대화가 된다는, 우리는 이것을 일반화시켜서 도시 토지에 적용한 이론이 헤이그 이론. 자, 그래서 이 헤이그는 이 마찰 비용, 공간의 마찰을 극복하기 위한 비용인데, 이 마찰 비용으로서 뭐의 합? 지대와 교통비의 합으로 구성됐죠. 자, 도심에서 멀어질수록 지대는 하락을 하고 교통비는 뭐죠? 증가하죠. 그래서 이 지대와 교통비 관계를 나타나는 마찰 비용을 우리가 주장을 하는데, 그래서 이 헤이그는 교통수단이 좋다. 양호할수록 공간의 마찰은 적어져요. 마찰은 적어지기 때문에 지대는 뭐가 돼? 높아진다고 주장한 학자가 누구냐면은 헤이그 이론이고, 자, 또 튀넨의 이론을 또 도시, 토지 공간, 튀넨의 농업 토지의 이론을 도시, 토지 공간에 우리가 적용을 해요. 이 도시 토지 공간에 적용해서 확장, 발전시킨 이론이 윌리엄 알론소에 있어서의 입찰, 지대설. 그래서 이 두 이론도 시험에 우리가 자주 나오죠. 알론소의 입찰 지대설인데, 자, 입찰 지대의 개념이 있어요. 자, 여러분, 입찰 지대의 개념은 단위 면적. 여러분이 단위 면적은 뭐죠? 여기 1m, 또 1m 곱해주면 1제곱미터. 이게 단위 면적이야. 그럼 이 단위 면적 토지에, 우리가 단위 면적 토지에 대해서 토지를 이용하는 사람, 토지 이용자가 기꺼이 지불할 용의가 있는 가장 높은 뭐를? 최대의 금액. 시험에는요, 최소 또는 최저로 출제합니다. 자, 가장 높은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대의 금액을 입찰지대라고 해요. 그럼 가장 높은 최대의 금액을 지불한다는 것은, 이유는 가장 높은 금액 주니까 이유는 없죠. 초과 이유는 0이 되는 수준의 지대다. 이 초과 이유는 0이 되는 수준의 지대가 입찰지대다. 자, 우선 입찰지대의 개념을 우리가 배우셨고, 자, 입찰지대는, 자, 중심지인 도심에서 거리가 멀어지겠죠. 자, 도시 내에서 산업은 여러 산업이 있는데, 자, 우리 예를 들어서 산업은 A, B, C 세 개의 산업만 존재한다고 가정을 하면은, 자, 이 산업은 A 산업에 있어서 지대를 지불할 용의가 있는 곡선. 자, 이 산업은 B 산업에 지대를 지불할 용의가 있는 곡선. 이 산업은 뭐죠? C 산업에 지대를 지불할 용의가 있는 곡선이에요.
자, 그러면은 각 산업의 지대 지불 곡선이 뭐를 벌이죠? 입찰, 경쟁을 벌여요. 자, 입찰 경쟁을 벌이면은 토지 소유자는 누구에게 토지를 빌려주느냐 하면은 당연히 돈을 많이 주겠다는 사람. 그러면은 도심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어디까지? 이 거리까지는 누구에게? A 산업의 토지가 배분이 돼요. 그리고 요 점을 지나서는 A보다 누가 많이 주죠? B 산업. 요까지는 B 산업의 토지는 배분되고, 요 점을 지나서 요까지는 뭐죠? C 산업의 토지가 이렇게 배분돼요. 이 빨간 선이 입찰 경쟁에 따르는 뭐다? 지대 곡선이다. 자, 입찰 경쟁에 따르는 지대 곡선인데, 지금 산업이 3개 나오니까 꺾인 선인데, 산업이 4개, 5개 계속 많아지면은 어떻게 우하향하는 곡선의 형태가 돼요. 그래서 원점, 도심, 이 원점에 대해서 볼록한 우하향하는 곡선의 형태가 입찰 지대 곡선인데, 그래서 그림에서 보세요. 도심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가장 높은 부분을 연결한 이렇게 앉는다는 의미, 포락선이라고 해요. 포락선. 자, 26회 시험에 출제했죠. 가장 높은 부분을 연결한 포락선이 바로 뭐다? 입찰 지대곡선. 개념 시험에 자주 또 출제가 되는 용어입니다. 자, 그럼 입찰 지대곡선의 개념 잘 봐둔데, 이 그림 볼까요? 그림 보면은 도심에 가까울수록 기울기는, 입찰 지대곡선의 기울기는 급하고, 도심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입찰 지대곡선의 기울기는 요것보다 뭐다? 완만하다는 걸 그림 보고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도심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높은 지대니까 뭐를? 상업용 토지용, 그 다음에는 주거용 토지용, 그 다음에는 공업용 토지용. 이 도심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상업용, 주거용, 공업용의 순으로 토지 이용의 분포가 나타날 것이다. 자, 입찰 지대곡선의 기울기는 우리는 토지 이용 주체가 토지를 얼마 사용하느냐. 자, 여러분 도심에 가까울수록 어떻게 돼요? 도심에 가까울수록은 토지 가격, 지대가 비싸니까 토지는 적게 투입을 할 거고, 도심에서 거리가 멀어져서 지대는 싸니까 토지를 많이 투입한다. 그 얘기겠죠. 자, 여기에 대해서 한계, 교통비용이 분자갑니다. 자, 한계라는 말은 뭐죠? 한계란 말은 미분이거든요. 단위거리다. 단위거리 1km당 우리는 총 교통비용이 얼마나 변하느냐. 총 교통비용의 이 변화분을 한계 교통비용입니다. 자, 여러분 도심이 주어졌어요. 자, 도심에서 거리가 1km, 2km, 3km 이렇게 거리가 이렇게 멀어지고 있어요. 그럼 도심에서 1km 지점에 어떻게 돼요? 한계 우리 구할 때 총 교통비용이 이제 나오는 거지. 자, 총 교통비용이 1km 도심에서 떨어질 땐 10만 원이다. 그러면 2km 할 때 얼마? 13만 원이다. 3km 할 때 얼마? 15만 원이다. 이렇게 가겠죠. 총 교통비용은 도심에서 멀어져서 증가하잖아요. 그런데 얼마? 1km 변했을 때 얼마 변했죠? 플러스 3만 원 변했죠. 플러스 3만 원이 바로 한계 교통비용. 1km 단위거리 1km 변했을 때 총 교통비용이 얼마나 변하느냐. 이 3만 원이 바로 한계 교통비용을 말합니다. 개념. 자, 한계라는 의미를 좀 이해를 해 두시면 되겠죠. 자, 우선은 이 누구 이론을 둘 다 튜넨의 이론과 좀 관련이 있고요. 그래서 토지는 유한해요. 한정됐기 때문에 한정된 토지를 최유효 이용의 원리에 따라 토지 이용자에게 배분을 하는 게 누구 이론? 알론소의 입찰 지대 이론입니다. 자, 그 내용을 우선 하나 확인 한번 해보시면 되겠고,
자, 여러분 교재로 이제 넘어가서 140페이지에 알프레드 마샬. 알프레드 마샬은 누구? 신고전학파. 자, 19세기 후반에 나타납니다. 1890년대 19세기에서 세계 대공황이 발생하기 이 사이의 시기를 신고전학파 시대인데, 신고전학파의 대표적인 학자가 누구? 알프레드 마샬. 작년에도 또 출제했어요. 마샬 하면 시험에 나오는 거 뭐죠? 나오는 거 당연히 준지대. 요걸 출제를 했었죠. 뭐 마샬. 준지대. 그래서 여러분 고전학파는 토지를 빌려서 이용한 대가가 지대인데, 그 지대의 개념을 확대했어요. 확대해서 앞에 뭐 붙인 거야? 준자 붙였잖아. 지대의 개념을 더 확대한 거야. 마샬. 예? 그래서 준지대는 단기적으로 토지는, 자, 여러분 토지는 위치가 고정되어 이동할 수 없어요. 그래서 토지 이외에 뭐가 된다? 고정. 토지는 위치가 고정되어 이동할 수 없는데, 이 토지 말고 토지 이외에 고정된 생산 요소. 고정된 생산 요소에 뭐죠? 기계 또는 기구 등을 얘기해요. 요거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게 바로 뭐다? 준지대. 근데 여러분 생산 설비인 기계나 기구는 장기로 가면은 생산 설비를 확장시킬 수도 있고 축소시킬 수도 있죠. 기계 기구는 장기로 가면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바뀔 수 있죠. 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준지대는 장기로 가면은 이 기계나 기구 등의 생산 요소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에는 준지대는 발생하지 않는다. 언제만 성립하는 개념? 단기에 성립하는 개념이다. 준지대 작년에 또 출제했어요. 24회, 26회, 28회 3번 출제했습니다. 이 준지대 개념. 자, 학자 6명 배웠어요. 이것만 알면 됩니다. 자, 여러분 교재 148페이지에 정부의 시장 개입의 또 이유, 또 매년 출제가 되는, 자, 매년 출제가 되는 정부의 시장 개입의 이유, 근거. 자, 여러분 25회는 근거, 뭐 26, 7, 8회는 뭘로? 이유. 그리고 또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공적 개입을 해야 할 필요성, 뭐 이런 얘기들이 시험에 제일 많이 출제돼요. 올해도 나옵니다. 자, 올해도 출제를 하는데 가장 시험에 많이 출제되는 용어가 바로 뭐죠? 시장의 실패. 이 지문이 제일 많이 나와요. 시장의 실패가 우리가 나오는데 148페이지에 중간에 보시면은 시장에서 어떤 요인에 의해서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이 이루어지는 상태를 시장의 실패라고 해요. 이러한 시장의 실패를 뭐 하죠? 우리는 수정, 보완해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 주기 위해서 정부는 부동산 시장에 개입을 합니다. 그리고 또 토지 시장의 안정, 토지 시장의 안정과 또 경제 성장을 위해서 또 부동산 시장에 정부는 개입을 하고, 또 누진세를 부과하죠. 또 소득을 뭐 하기 위해서? 재분배. 여러분 소득 분배의 불균등이 시장의 실패를 가져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득을 재분배하기 위해서 또 정부는 시장에 개입을 해요. 자, 또 개입을 하고, 요즘 또 부동산 투기가 발생하는데, 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 정부는 또 부동산 시장에 또 개입을 해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자. 예? 그리고 난개발. 예? 여러분, 난개발에 따르는, 여러분, 주목구구시 개발이 이루어지면 난개발이 나타나는데, 난개발에 따르는 도로라든지 상하수도라든지 이러한 기반 시설의 뭐를 부족, 문제를 어떻게 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는 또 부동산 시장에 개입을 해요. 또 주택, 우리 취약계층인 저소득층의 또 뭐를 위해서? 주거 안정을 위해서 정부는 또 뭐를 위해서? 공공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또 시장에 개입을 하죠. 개입하는 이유는 많죠. 또 지역에 따라 주택 보급률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적정한 주택 공급을 하기 위해서 정부는 부동산 시장에 개입을 해요. 자, 여러분, 지역에는, 저 지방에는요, 주택 보급률이 100%를 넘었거든요.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주택 보급률이 87%예요. 그러면 이런 형태의 지역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럼 우리나라 전체로 보면 어때요? 우리 전국으로 보면은 103%예요. 자, 시험 문제 이런 게 막 내거든요. 자, 주택 보급률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100%를 초과했기 때문에 정부는 주택시장에 개입을 하지 않는다. OX. 틀렸죠? 그런 게 막 시험에 나와요. 대답은 잘하는데 시험에 나오면 이제 시험 지문에 나오면 이게 글자가 보면 왜 이렇게 헷갈리는지. 왜 대답할 때는 부담이 없거든요. 근데 시험 칠 때는 부담이 생기는 거야. 왜 개입을 해요? 100% 넘어도? 아까 있잖아요. 100%를 넘어도요.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에는요. 주택 없는 분 있죠? 전세, 월세 사는 사람이 46%예요. 서울특별시. 그러니까 뭐해? 정부가 개입을 안 할 수가 없어. 저소득층의 주거 문제, 그리고 적정한 주택 보급을 위해서 개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100%를 뭐 했다? 초과했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지방이 분양 잘 될까 안 될까? 100% 넘었는데. 안 되죠. 근데 분양을 왜 할까요? 안 되는데. 예? 근데 지방도 마찬가지로 뭐다? 2주택, 3주택 소유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주택 없는 사람이 있으니까 분양을 받으라고 하는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요즘에 분양을 안 받으려고 해요. 가격이 분양가가 오르고 해서 안 받아요. 그거에서 돈 갚느니 전세 살면서 나 마음 편하게 살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요즘에 조사가 옛날엔 주택 마련이 1순위였는데 요즘 주택 마련이 뒤로 갔어. 1순위가 뭔지 알아요? 결혼 포기야. 요즘 1순위가. 그래서 뭐를 한다? 자기 생활을 누리기 위해서 자동차 구입을 1위야. 그래서 여행 다니려고. 그래서 SUV 차량이 그래서 많이 팔리는 거예요.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중개업을 할 때는 매매는 점점 줄어들 것이고 뭐죠? 전월세가 많아져요. 그래서 중소형 아파트 많은 쪽에 오픈을 해야 되는 거예요. 대형 쪽에 가면 망해요. 중개업도 많이 쓰는 쪽에 가야 돼. 요거 많이 쓰는 쪽. 그래서 18평이 제일 거래가 많아요. 23평하고 18평하고 23평이 제일 거래가 많아요. 앞으로 나중에 참고하세요. 자, 거기 48페이지 보시면은 시장 실패 원인이 있거든요. 자, 원인 중에서 이 시장의 기능의 장애로 인해서 구조적 전제가 파괴되는 경우가 나오죠. 완전 경쟁 시장은 이상적 시장으로서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은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이 이루어지는 시장인데 이 불안정 경쟁, 기업이 하나인 건 독점, 소수의 대기업은 뭐죠? 우리는 과점이라고 해요. 이 독과점 기업, 불안정 경쟁이 존재하면요. 완전 경쟁 시장에서보다 생산량은 적고 가격은 비싸요. 그래서 시장에 실패가 발생하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이 내부, 시장 기구 내부의 결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게 세 가지가 있죠. 우선 규모의 경제가 작용해요. 자, 규모의 경제가 작용해서 비용 체감 산업이 존재한다. 규모의 경제가 작용해서 비용 체감 산업이 존재한다. 비용 체감 산업이 존재하는 경우는 자연 독점이 되거든요. 자, 물건 하나 만드는 비용이 점점 줄어들어요. 자, 기업의 규모가 커지면서 생산량이 많아질수록 물건 하나 만드는 비용을 평균 비용인데 이 평균 비용이 똑같아야 되는데 점점 줄어드는 이 형상을 규모의 경제인데, 그러면은 다른 기업과 경쟁의 우위가 있어서 어떻게 돼? 자연 독점이 돼요. 그래서 이런 자연 독점이 되면서 시장에 뭐가 발생하죠? 실패가 또 발생을 해요. 자, 또 외부 효과, 이제 배우시게 될 외부 효과가 존재하는 경우, 또 뭐가 존재한다? 공공재가 존재하는 경우, 또 우리는 시장의 외부적, 여러분 시장 기구가 효율적으로 작동한다 하더라도 외부적 요인에서 결함이 발생하거든요. 그게 바로 뭐죠? 소득 분배의 불균등이 나타나고, 그리고 또 정보를 많이 보유한 사람과 정보를 적게 보유한 사람의 차이죠. 미래의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정보의 비대칭성이 또 시장의 실패를 이야기합니다. 여러 요인들이 많거든요. 자, 그래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했어요. 정부의 시장 개입이 오히려 이 개입 정부가 더 나빠요. 개입 안 하면 좋은데 개입을 하기 전보다 개입을 했더니 시장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들 수 있어. 시장 상황을 더 뭐 할 수 있다? 악화시킬 수 있는데 이것을 뭐라고 하죠? 정부의 실패라고 해요. 그럼 정부의 실패가 발생하는 원인이 있겠죠. 원인의 대표적인 것은 정책 당국자에 있어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불완전한 지식, 정보가 가장 커요. 또 규제 수단이 불완전하다든지, 또 관료제의 비효율성, 규제를 위한 규제를 하죠. 관료제의 비효율성, 또 선거 등의 정치적 영향, 또 양호하지 못한 불량한 정치 환경. 우리나라는요, 이 정치적 환경도 있고요, 선거 등의 영향도 많아요. 우리나라는. 특히 여러분 이제 좀 있으면 6월 13일 날, 야 좋대요. 6월 6일도 빨간 날, 6월 13일도 빨간 날. 수요일입니다. 목요일 아니에요. 그래서 선거 얼마 안 남았거든요. 선거할 때 보면요, 거의 부동산 개발 공약이 많아요. 그 여러분 그게 직접 삶의 질과 직접 관계돼 있어서 그래요. 다른 거는요, 이제 고객이 딱 선거 공약 떴을 때 이거 뭐 다 똑같네 이거보다는 개발 공약은 관심이 가요, 여러분은. 왜?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주니까. 그래서 이제 보면은 그런 공약으로 실패를 많이 가져오죠. 그래서 정부의 실패가 가져오면은 상당히 큰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선진국은 될 수 있는 대로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안 하려고 해. 시장에 맡겨둬요. 그래서 최소한의 개입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최소한 개입이 아니라 우리는 정부가 최신이야. 무조건 개입을 하려고 해. 그래서 문제야. 아니, 소소한 것까지 다 개입을 해요. 여러분, 기업이 할 것까지 정부가 개입을 해요. 아, 정부가 기업이 아니죠. 기업을 할 일이 있고 정부가 할 일이 있지. 그래서 우리나라는 너무 개입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가 많아요. 정부의 실패. 그러니까 예산 낭비가 많다는 얘기죠. 정부 실패가 많아지면. 자, 그래서 문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외부 효과. 원래 또 출제 예상되는 용어죠. 자, 외부 효과도 무슨 거죠? 시장의 실패를 가져오는 원인입니다. 자, 외부 효과를 보게 되면은 시장 개념도 한 3번 출제했습니다. 자, 시장 내에서 수요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장소를 시장 기구라고 하는데, 이 시장 기구를 통하지 않고,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 시장 기구를 통하지 않고, 이 말은
시장 내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시장 경계 바깥 외부에서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외부라는 명칭이 붙었어요. 시장 기구를 통하지 않고 또 거래 당사자, 너, 나, 당사자가 아닌 누구? 제3자.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또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 의도하지 않은, 여러분 의도적인 게 아닙니다. 의도하지 않은 편익, 이익을 줬어요. 편익을 주었는데 그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상태를 정의 외부 효과 플러스를 우리는 긍정적 외부 효과 또는 이로운 외부 효과 또는 외부 경제라는 말 써요. 외부 경제란 말 써요. 외부 경제. 자, 또 의도하지 않은 손해를 입혔어요. 손해를 입혔는데 또 그에 대한 손해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상태를 마이너스, 부의 외부 효과인데 마이너스를 뭐죠? 부정적 외부 효과 또는 해로운, 여기 이로운 외부 효과라면 이건 해로운 외부 효과. 그래서 뭐가 온다? 외부 불경제라고 해요. 자, 이렇게 외부 효과는 정의 외부 효과, 부의 외부 효과 두 가지로 나눠요. 자, 여러분 과수원 주인이 있는데 양봉업자가 과수원에 접근함으로써 과일 생산량이 늘어났습니다. 그럼 과수원 주인은 양봉업자에게 과일 생산량이 늘어난 대가를 지불하지 않죠. 이런 게 뭐야? 정의 외부 효과입니다. 자, 그래서 이 외부 효과는 크게 두 가지 있죠. 소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뭐에서? 소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 또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 두 가지로 우리 나눠볼 수 있어요. 자, 소비 과정은 소비함으로써 얻는 만족을 비교해야 돼요. 자, 소비함으로써 얻는 이익을 비교하는데 사적인 한계, 편익을 줄여서 사적인 편익이라고 하고 또 사회적 한계, 편익을 줄여서 사회적 편익이라고 해요. 자, 요 두 개를 비교를 하는 거예요. 소비함으로써 얻는 이익, 편익이 어떠한가? 요 두 개를 비교합니다. 자, 요게 크고 요게 커요. 부동은요. 자, 교육. 자, 교육을 개인이 받음으로써는 이익보다 그 교육으로 인해서 우리는 좋은 직업에 취업을 해서 소득이 높아지는 이 사회적 편익이 더 커요. 자, 독감 주사를 맞는다. 자, 개인이 독감을 걸리지 않고 해서 독감 주사를 맞음으로써는 이익이 있는데 그 이익보다 개개인이 그걸 맞으면서 사회 전체적으로는 독감이 예방되죠. 그 사회적 편익이 더 커요. 자, 이런 경우인데, 자, 사적인 편익을 나타내는 수요 곡선, 사적인 비용을 나타내는 공급 곡선이 주어졌는데 수요 공급이 만나는 점이 우리는 뭐라고 하죠? 균형이야, 균형. 자, 하여튼 수요 공급이 만나는 점은 균형 소비량이 주어졌어요. 균형인데 만약 나는 이만큼 소비를 하게 되면은 개인이 얻는 이익은 이만큼 얻어요. 그런데 뭐가 더 크다? 그 개인이 얻는 이익보다 사회적 편익이 더 크죠. 그럼 사회적 편익이 더 큰데 그런 점들을 쭉 연결하면은 이 사회적 편익을 나타내는 곡선이 나오죠. 그래서 이 사회적 편익을 고려한 공급 곡선과 만나는 점, 사회적 편익을 고려한 우리는 공급 곡선과 만나는 점에서 우리는 사회적으로 바람직스러운 최적 소비량은 이만큼이에요. 사회적으로 바람직스러운 최적 소비량은 이만큼인데 실제는 균형만큼 소비를 해요. 그럼 요
차이만큼, 차이만큼 적게 소비하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바람직스러운 최적 소비량보다 균형만큼 소비하기 때문에 더 적게 과소 소비가 이루어져요. 과소 소비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소비를 늘려주긴다. 여러분, 교육이라든지 독감 주사 맞는 소비를 늘려주기 위해서는 국가는 소비자에게 뭐를 지급하냐? 보조금을 지급한다. 그래서 교육 서비스, 독감 주사 맞는데 뭐를 지급하는 거예요? 보조금을 지급한다. 예. 젊은 분들은 돈이 있으니까 돈 내라. 노년계층은 돈 없으니까 공짜. 보건소 가서 독감 예방주사 65세 이상 공짜. 보조금으로서 국가가 지불하는 거예요. 비싸죠? 독감 한 주 주사 맞는데. 자, 근데 만나면 효과는 똑같은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거 이제 과소, 플러스일 때 뭐죠? 과소 보조금이 나오면 돼.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는 뭐죠? 마이너스는 술, 담배 소비를 얘기해요. 여러분, 술, 담배 소비는 뭐를 다른 사람 고려하지 않고 여러분 술 드시고 담배를 피우는 거야. 그러니까 개인이 담배를 흡연함으로써는 이익이 있고 그 흡연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뭐 간접 흡연에 따른 피해를 주죠. 피해를 주니까 편익이 줄어들지. 그래서 다른 사람 고려하지 않고 소비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바람직스러운 최적 소비량보다 더 많이 과다 소비하니까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뭐를?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술에 대한 주류세, 담배에 대한 담배 소비세 같은 세금을 뭐 한다? 부과를 해야 돼. 마이너스일 때는 과다 세금이 나와야 돼. 그럼 답 찾기가 좋아요. 과소, 과다 시험에 많이 냅니다. 우리나라에서 우리 보면요, 이 세금이 정부 바뀌면서 하나씩 늘는 것 같아. 노무현 정부 그 시절 지방 그때인가 지방 교육세가 도입됐거든요. 20%. 네, 특별 목적세인데 이게 없어졌다가 기간이 끝나서 없어졌는데 지방 교육세라는 명목으로 도입이 됐어요. 근데 세금 도입하면 반대를 해야 되는데 20%가 큰 돈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반대를 안 하대. 세금 도입해도 가만히 있는 국민이 우리나라 국민이에요. 외국인이 1%만 올려도 낫는데 우리는 뭐 20% 보고 해도 가만히 있어요. 진짜 우리나라 국민성 진짜 좋습니다. 세금 부과도 가만히 있는데 지방 교육세 부과하죠. 또 담배 소비세 2,000원 부과해서 4,500원 한가 만들었죠. 가만히 있으면 왜 2,000원 올려? 이왕이면 10,000원 올리지. 그래서 여러분이 의성의 김씨성을 가진 국회의원이요, 예? 담배 소비세 그때 2,000원 올 때 그때 담배 한가 10,000원 해야 된다고 했거든요. 그래야 많이 줄어든다. 2,000원 오니까 줄지를 안 해. 약간 오르니까. 이왕 요거 들으니까 그게 더 먹지. 그래서 이번에 국회 올라오나는 13,000원 올라왔어요. 한갑에. 그렇게 해야 소비를 줄이지. 예? 그렇게 해야 소비가 줄어드는 거예요. 예? 예? 그래 줄이죠. 예? 그래서 옆 나라 일본은요, 직장 취업을 할 때 흡연하는 사람은요 안 뽑아요. 비만도 안 뽑아요. 비만 뽑으면 들어와서 비만 걸면 퇴직시켜버려요. 아, 그거 있어요. 외국에는. 예? 무섭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요 적게 먹어요. 비만 걸면 퇴직이니까. 이유가 있어요. 자, 우리나라 사람처럼 많이 드시고 많이 빼고 하는 국가가 없습니다. 예, 술, 담배 나오면 뭐다? 아, 마이너스 외부 효과다. 생산은 편익 갖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뭐 갖고 따져야 돼? 여기는 비용, 또 사회적 한계, 비용, 또 사적인 또 한계 비용. 자, 여러분 기업이 제품을 하나 더 생산함으로써
총 비용이 얼마나 변하느냐. 예? 이 비용이 사회적 비용보다 더 커요. 그리고 이 마이너스 외부 효과는 사회적 비용이 뭐보다 크다? 사적 비용보다 크다. 작년에 여기서 출제했죠. 뭐가? 우리는 부외부 효과는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킨다는데 작년에 감소시킨다로 출제했어요. 그게 작년에 출제된 지문입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이런 기업이 막대한 연구 개발 비용을 투입을 해서 생산을 하면은 비용이 많이 들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 기술에 또 뭐가 발생한다? 파급 효과가 있잖아요. 그 개발된 기술에 무슨 효과? 파급 효과로 인해서 다른 데는 뭐 막대한 비용 투입할 필요 없지. 그래서 사회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점점 줄어들어서 사적 비용보다 낮아요. 파급 효과로 인해서. 그래서 여기서도 사회적으로 바람직스러운 최적 생산량보다 또 더 적게 과소 생산되기 때문에 생산량을 늘려주기 위해서 국가는 또 기업에 뭐를 보조금을 지급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여튼 플러스는 다 뭐다? 과소 보조금 지급이 나오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뭐가 나오죠? 이 자동차 공장, 화학 공장, 목재 공장, 예, 여러분이 또 무슨 연탄 공장 이런 환경 오염 물질, 공해 물질을 배출시키는 공장이 들어서면요 사회적 비용이 더 커요. 왜? 생산하는 비용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염 물질을 배출하니까 오염 물질을 한 단위 더 정화하는 데 추가적으로 드는 비용 또 뭐가 들어간다? 외부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외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회적 비용이 사적 비용보다 커요. 그래서 부외부 효과에서는 사회적 비용이 증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감소가 아니라 뭐다? 증가를 하게 돼요. 외부 비용으로 인해서. 자, 그러면은 사적인 편익을 나타내는 수요 곡선과 사적인 비용을 나타내는 공급 곡선이 만나는 점이 바로 균형 생산량이 주어졌어요. 자, 균형 생산량인데, 자, 이만큼 생산을 하면은 사적인 비용은 이만큼인데 뭐가 더 든다? 외부 비용이 더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 사회적 비용이 더 이렇게 올라가죠. 그러면 사회적 비용, 환경 오염 물질을 정화하는 비용까지 고려하자. 그러면 사회적 비용을 고려한 사회적으로 바람직스러운 최적 생산량은 이만큼인데 실제는 외부 비용 고려하지 않고 생산하기 때문에 균형만큼 생산해요. 그래서 최적 생산량보다 더 많이 또 뭐가 돼? 과다 생산되기 때문에 또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양만큼 생산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또 공해 물질을 배출시키는 공장에 공해세와 같은 뭐를 부과해야 된다? 세금을 또 부과를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마이너스는 과다가 나오고 세금이 나오면 돼요. 시험 문제 여러분이 모의고사 16번 문제가 요걸 출제했죠. 요거 편익 비용 따지는 거 여기서 확인해서 답 찾으시면 돼요. 그렇게 간단한 유형의 문제로 또 출제할 수 있습니다. 자, 외부 효과에 대한 내용인데 외부 효과는 또 지역 이기주의 형상이 나타나요. 자, 정의 외부 효과는 please in my 프로야드, 나의 프로야드 앞마당에는 공공 편의시설, 뭐 대학교, 대학병원, 백화점, 할인점, 공원 이런 게 들어서 온 거 오케이. 그런 거 오케이. 이걸 뭐죠? 핀피 형상을 발생시켜요. 근데 마이너스 외부가 들어와서는 안 돼. 나 들어오지 마라. in my back, 나의 뒷마당에는 예? 위험시설, 혐오시설, 공해시설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 님비 형상이 나타납니다. 자, 우선 외부 효과에 대한 얘기인데 152페이지로 갑니다. 자, 외부 효과에 대한 해결책. 해결책은 사적인 해결 방안이 있어요. 자, 여러분이 개 짖는 소리로
이웃 주민이 불면증에 걸렸어요. 개주인과 협상을 통해서 어떻게 돼? 외부 효과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도 있지만 또 코즈 정리라는 게 있어요. 코즈 정리. 자, 코즈 정리에서는 외부 효과 문제를 해결하는 데 드는 비용이 거래 비용인데 거래 비용은 없다고 가정을 합니다. 전제로 해서 이 소유권이 불분명한 환경에 대해서 재산권을 부여하는 거예요. 재산권. 환경 오염 물질을 배출시키는 기업에 부과하던 그 배출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당사자에게 부과하던 누구에게 부여하든 관계없어. 하여튼 재산권을 부여해서 정부가 어떻게 돼요? 개입을 하지 않고도 외부 효과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코즈 정리라고 해요. 코즈 정리. 자, 코즈 정리가 있고 또 정부가 개입을 할 수 있어요. 자, 정부가 개입을 해서 외부 효과를 해결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게 여러분 지금 배우셨던 세금을 부과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무슨 개입? 간접 규제. 그리고 직접 규제가 있거든요. 직접은 뭐 독금 물질 배출 원천적으로 금지한다. 납성분이 없는 무연 휘발유 사용을 의무화한다. 환경 오염물질 배출 허용 기준을 설정한다. 정부가 용도를 직접 지정한다. 뭐 이런 건 다 직접 규제죠. 그래서 정부가 개입을 해서 해결할 수도 있고 어떻게 사적으로 해결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또 시장 실패의 원인의 공공재인데 공공재는 사적인 재화와 서로 반대되는 말. 그래서 여러 사람의 소비를 위해서 생산된 재화를 말하는데 공공재가 되려면요. 두 가지 특성이 있어요. 자, 두 가지 특성에 있어서 자, 여러분 소비에 있어서 공공재는 소비에 있어서 뭐가 일어나지 않죠? 경합. 본인이 소비를 함으로써 이익을 얻는데 다른 사람 이익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똑같은 만족을 얻게 되면은 경합이 일어나지 않는다. 비경합성. 이런 경우는 뭐죠? 공동 뭐를 한다? 소비를 하지. 공동 소비. 공동 소비를 하게 돼요. 자, 그리고 공공재를 생산하는데 아무런 대가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그 공공재의 사용으로부터 어느 누구도 배제할 수 없다. 비배제성을 가져야 돼. 근데 사적 재화는 뭐를 갖는다? 우리는 상품 소비하는데 뭐 경합성도 있고 돈 안 낸 사람도 쓰지 마라. 배제도 할 수 있어요. 사적 재화는 경합성, 배제성을 가지지만은 공공재는 뭐를 갖는다? 비경합성 그리고 비배제성을 갖고 있다. 자, 그래서 공공재의 생산을 시장에 맡기면 어떻게 돼요? 정부가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 맡기면은 공공재를 생산하는데 이런 비용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공공재를 생산하는데 비용을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공재가 속으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공공재의 수요, 선호를 밖으로 표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바람직스러운 최적 생산량보다 더 적게 과소 생산 공급되는 경우이다. 즉 사회적으로 필요한 양만큼 생산이 불가능하다. 밑줄 그어두면 되겠죠. 자, 맨 밑에 사회적으로 필요한 양만큼 공급 불가능. 그게 바로 뭐죠? 과소 생산이야.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양만큼 생산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뭐가 된다? 과소 생산 공급.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떻게 돼요? 어떤 상품을 소비할 때는 그에 대한 비용,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에 대한 대가, 비용을 지불을 회피하면서 공짜로 이용하는 사람이 나타나거든요. 이걸 뭐라고 하죠? 무임승차자. 공공재는 이러한 무임승차자 문제가 또 발생해요. 여러분 공원, 대규모 생태 공원
공공재입니다. 그럼 대규모 생태공원인 공공재가 공급이 되면 주변에 쾌적성이 높아서 주택 가격이 오르는 뭐죠? 정의 외부 효과가 발생할 수 있죠. 그 시험 지문에 이렇게 내거든요. 공공재는 외부 효과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 맞는 지문이죠? 그런 지문 시험 내면 여기 막 고민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154페이지의 보충학습 박스에 거기에 1번 체크, 3번 지문 체크해 두면 돼요. 박스에. 자,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 1번 문제 보시면은 외부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번이 정답인데 생산 과정에서 외부 불경제에는 과소가다. 마이너스는 뭐죠? 과다. 여러분 과소가다 시험에 많이 내거든요. 과다입니다. 3번 정답이고 4번은 외부 효과의 개념, 5번은 코주 정리, 사적인 해결 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잠시 쉬고 155페이지의 지역지구제 되겠습니다.